LS 일렉트릭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8.5%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5천억 원대로서 37.6% 증가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7.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으면 원가 회계는 좋아라 하겠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재고가 돈이 현금이 재고에 많이 잠겨 있는 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약간 낮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상승했고 판매관리비 7.6%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514억 원으로서 10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 상승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는 9,466억 원으로서 48.3%, 매출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수료분율은 4.5%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은 9.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TOE 생산성은 1.24로서 상승했고요. 슬로픈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로서 158.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1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6억 5,300만 원 증가했고요. 계약자산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187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영업이익이 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이 공급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라도 재고 관리는 보충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9.4%가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9.2%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인데 22%입니다. 총 제조비용에. 그러면 재료비가 78%로서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했다라고 여기에서도 상승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으로 PQ 총 제재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자산의 증가액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패스가 되고요. 2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표준적인 거로 잘 선정이 돼서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 표기 기준으로 아쉽게도 갭2로 마지막에 잔잔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액은 좀 추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안 맞는 게 좀 못내 아쉽네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이 298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29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3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 63억 원을 어디다가 날려보냈냐, 불에 태워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평가 손실로 64억 원을 잡았어.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 그러면은 뭐 시세가 뭐 내려갔기 때문에 아까 그 상승했다고 봤는데 그럼 평가 손실을 왜 잡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가 손실 작업도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의 일종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계약 자산의 금액도 차이가 심합니다. 이거를 모두 대손상각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너무 그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수주 잔액은 억 원인데 요거를 100만 원 단위로 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2조 4,260억 원의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요거에 좀 수장고가 많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대나 올라갔는데 수주 잔고가 2조 뻔히 없다면은 지금 단기 그 수주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 납품액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사실은 뭔가 양식은 회계 기간이 들어간 거로 잘 했는데 요거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네요.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656억 원으로서 9.8% 금액 증가했고 직원 수는 근데 26명을 감소시켰네요. 평균 임금은 1억 530만 원으로 예측이 됩니다. 10.7%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요. 추가적인 보너스가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반비 105%나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미국발 그 수요 증가에 의해서 수출이 늘었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 35.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2회전으로 떨어졌고 수루푼율은 30.6%로 4.5%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그 하락을 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4분면표로 얘기하면은 투명회계 가정했을 때에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보면은 어, 전기동만 나왔어서 이거를 대표할 수 있겠냐. 앞선 그 효성 중공업은 강판 이런 거에서 이 전기 제품 어떤 이 껍데기 만들고 그런 어떤 그런 거가 들어가는데 또 전기동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지금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원재료 가격 그 투명 입증은 좀 어렵습니다. 검증이. 그리고 제품 가격은 좀 친절하게들 쫙글 좀 잘 나왔어요. 한 10% 정도 그 인상한 거로. 그러면은 제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냐 추론하고 그 투명하게 그래서 투명 가정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 원인 가정을 또 생각해 보면은 계약 자산 때문이냐 저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고난 지난스러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여유도 없는 거고요. 원가 회계상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3조 4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요. 재고가 47%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3,364억 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거꾸로 재고를 47%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2,649억 원으로서 한 700억 원대가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슬퍼 관점에서도 그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한 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한 그냥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근데 재고 회전율을 4.5회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이거를 4.5회전 한다 그러면 매출은 3조 3,600억까지 인식을 추가로 할 수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3,41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은 재고자산의 증감과 디프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재고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판매가는 원칙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별로 만 원 돈이니까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또 계약 자산이 들어가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95,100원으로서 계속 그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15.15%로 뭐 10%가 넘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네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